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일관성의 법칙, 사람들이 한결같아 보이고 일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작은 부탁부터 들어주다가 점점 큰 부탁까지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는데, 오늘은 두 번째 법칙으로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이 상호성의 법칙은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받으면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거든요. 누군가가 점심을 사줬다. 그럼 우리는 그럼 내가 커피는 살게 이러잖아요. 이유 없이 누군가가 선물을 사주면 나도 그 사람을 다음번에 챙겨준다든지, 아니면 누군가가 반찬을 챙겨주면 그 사람한테 뭐 디저트나 후식 같은 걸 갖다 준다든지,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으면 그걸 다시 돌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갚지 않으면 뭔가 죄진 것 같고 빚진 것 같은 그런 부채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특히 이 상호성의 법칙이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,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사실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거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어떤 선배가 밥을 사준다고 저를 불렀어요. 근데 되게 비싼 집인데 제가 못 먹는 음식이 가득한 그런 식당에 간 거예요. 그래서 거의 한 사람당 5만 원 정도 이제 돈이 나오는 그런 식당인데 계속 깨작깨작 거린 거죠. 제가 못 먹는 그런 반찬들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선배한테 뭔가를 얻어 먹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밥 살게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. 특히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, 그런 경우에도 뭔가 내가 빚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. 사실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했다고 해서 그 부탁을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거든요. 근데 어쩐지 이걸 들어줘야 될 것 같은,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거절했으면 뭔가 내가 죄진 것 같은 미안한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제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상호성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 설득 기법이 있어요. 이름 되게 웃겨요. 면전에서 문 닫기.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면전에서 문 닫기. 그러니까 다시 뭐 한자로 바꾸면 문전박대 기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.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부탁을 했는데 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싫어 그러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. 그 사람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.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? 불편하겠죠. 뭔가 저 사람한테 미안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는 저 사람한테 좀 잘해줘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우리 청소년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많이 대들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많이 대들 때 막 짜증나면 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엄마가 뭔데 막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?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짜증을 딱 내고 문을 쾅 닫고 들어서 딱 앉는 순간 되게 미안해져요. 내가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굴었지? 엄마 상처받았겠다. 이따가 엄마한테 잘해줘야지. 물론 민망해서 그렇게 못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. 이것처럼 누군가의 얼굴에 대고 내가 큰 거절을 할 경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에는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 문전박대 기법,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기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. 어차피 들어줄 수 없는 큰 부탁을 먼저 해요. 그래서 그 사람을 거절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, 부채감을 심어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알겠어, 그럼 이거라도 들어줘. 그러면서 훨씬 작은 부탁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저 친구가 워낙 짠돌이라서 평소에 돈을 진짜 안 빌려주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야, 나 5천만 원만 빌려줘. 이러는 거예요. 밑도 끝도 없이. 그러면 5천만 원은 사실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나 5천만 원 나도 없어. 빌려주고 싶어도 없어. 나도 요즘 힘들어서 진짜 미안해.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절한 친구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, 나 같은 애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다음에 제가 뭐 부탁하면 그거 잘 챙겨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
그때 가가지고 야 그러면 나 진짜 10만원 다음 주에 갚을 테니까 딱 10만원만 빌려줘 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내가 10만원은 빌려줄게 라고 그 부탁에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.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관적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베푼 만큼 혹은 그 사람한테 빚진 만큼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서 우리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타고난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저는 이거 백날 공부해도 남한테 써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런데 공부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중에서 써먹는 사람들은 정말 잘 써먹는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의 심리를 이용해서 갉아먹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무슨 부탁을 받았을 때 나 이거 좀 들어줄 수 없는데 곤란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혹시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심리에 휘말리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용기 있게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. 특히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떠난다든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거절해도 내 곁에 남는 사람이라면 진짜 내 사람이고 내가 부탁을 들어줘야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관계를 위해서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앞으로 맨날 다른 사람의 부탁 때문에 따라다니고 손해보고 그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